이렇게 이제 재무 설계 및 은퇴 설계 할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그 과거 버전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걸로 상담해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판서로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재무 설계라고 해서 이 강남 재무 설계사라는 이제 좀 희화화된 이런 표현이 한동안 온라인을 그 사로잡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해가지고 대학교를 전공한 것도 아니야. 예, 그리고 분명히 이제 거기 우리 웹툰에 나왔던 거는 막 핸드폰을 판매하던 판매사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한 달 만에 탁 이제 등장하더니 이제 재무 설계사가 돼서 막 SNS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뭐 너 자산 관리해줄게. 막 이제 이게 한 10년간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어떤 그런 게 폐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도대체 재무 설계를 보험 설계가 이제 설계사들이 이제 자꾸 이제 침입을 했냐라면 이 재무 설계는 설계의 정의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또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 안에서 재무적이고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목표를 이뤄주는 과정이라는 게 재무설계 정의거든요. 근데 이 재무설계는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카테고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투자설계, 두 번째가 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투자설계, 두 번째가 세금설계, 세 번째가 상속설계, 네 번째가 부동산설계, 다섯 번째가 은퇴설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위험설계예요. 우리가 너무 진부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생명보험사나 아니면 손해보험사도 배웠겠지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그렸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은 뭐냐면 이제 요새는 잘 안 그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0세의 아이가 태어나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소득 곡선이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제 보통 지출 곡선을 이렇게 그려놔요. 아기 때도 돈은 들어가니까. 근데 소득 곡선은 이제 20세 시점이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구간은 통상 짧다란 겁니다. 그게 이게 뭐 한 25세부터 한 55세까지. 요때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은퇴 시기로 이렇게 잡는 거고 그래서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기간을 가지고 를 커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삶의 어떤 소득과 지출 주기에 있어서 우리는 투자, 세금, 상속, 부동산, 은퇴, 위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입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재무적이고 비재무적인 요소들까지 잘 활용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냐라는 게 이제 재무 설계의 어떤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보험 설계사들이 재무 설계사라고 둔갑을 했었냐면 이 끝에 6번에 위험 설계가 들어가요. 이 위험 설계가 즉 이제 보장 설계라고도 하는데 이 위험 설계 때문에 또는 연금보험을 판매하니까 은퇴 설계가 가능해서 이 네 가지는 무시하고 또는 변액보험을 판매한다고 해서 투자 설계까지 범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과세가 되니까는 세금 설계, 종신보험 파니까 상속 설계.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다 건드렸단 말이에요. 보험 설계사들이. 근데 사실 재무 설계의 이 교재에 보면 교범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무 설계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하는 것이 재무 설계의 역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책에 이 네 개를 네가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런 곡선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초회 면담 우리 세일즈 프로세스 배웠잖아요. 초회 면담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점 인식 단계라고 했어요. 사람들 대부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냐면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카드 빚이 한 3천만 원이 있어요. 예, 그다음 부동산 담보대출도 한 5억이 남아 있어. 근데 오늘 먹고 싶은 배달의 민족을 못 시켜 먹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풍요시대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막연한 어떤 기대주의라고 해서 그냥 나아지겠지.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깨버리는 하나의 공식을 설명해 드릴 건데 뭐냐면 자 25세 성인이 55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쳤을 때 월 평균 임금이 한 달에 실수령액으로 500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100만 원이면 월에 500만 원이면 엄청 높은 거야. 근데 이 중에서 가처분 소득은 실제로 얼마가 돼요? 우리가 25세가 되면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재무 목표들 한번 따져보면
25세가 되고 이제 뭐 한 30세 정도가 된다고 치면 여기 이제 결혼 자금이 나와요. 그죠? 요때 결혼 자금에는 뭐가 포함되면 이제 전세금이 포함이 돼요. 그죠? 맨 처음에는 집을 사서 가는 경우는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힘드니까. 그리고 나서 한 35세나 40세쯤 되면 요때 이제 주택 마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 어딘가에 이제 교육 자금이 나오죠. 교육 자금이 나오고 55세 이후에는 이제 은퇴 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생의 필수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선택 자금에는 자동차 구매, 해외여행, 그 다음에 뭐 사업 자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결혼 자금을 통상은 뭐 이게 여가부 거냐, 보건복지부 거냐, 아니 보건복지부 거냐, 저기 통계청 거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지금 통상 원래 여성의 결혼 자금을 평균 이제 3천만 원 정도를 잡아요. 2,970만 원 나왔다가, 실제로 최근에 결혼해 보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최근에 결혼하면 한 3,500 정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사가 통상적으로 쳤을 때 남자가 전세 보증금을 해오고, 그러니까 전세 내가 뭐 4억짜리 들어간다 치면은 1억 정도 남자가 해와. 3억을 대출받아서 같이 갚아나가. 여자가 혼수를 해와. 가전이랑. 그러면 한 3천 정도 들어간다고 쳤을 때, 여자가 3천, 남자가 그래서 한 9천 정도가 이런 정부기관들의 자료예요. 그 다음에 주택 마련은 보통 우리가 뭐 10억 적으면 너무 좋겠지만, 동탄, 과천 뭐 이런데. 근데 보통 그냥 한 6억 정도 잡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육자금. 아이 한 명 키우는 건 또 이 보건복지부 나와요. 그럼 보통 이제 요새 2억 3천에서 2억 8천 한 명당. 예. 잡으니까 이게 이제 25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에요. 25년. 예. 그러면 두 명이 다치면 이제 이게 한 5억 나온단 말이죠. 이게 5억 나와. 에이, 진짜 그렇게 들어간대요. 다 아이 키우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들어갈 거야 아마. 예. 왜냐면 매일매일 먹어치우는 것부터 해서 먹어치우고 옷 사입히고 학원비 되고 뭐 급식비 되고 무슨 급식이구나 요새.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있다고 치면 5억 조금 든다고 치고, 은퇴자금이 이제 골 때려요. 은퇴자금이 이게 우리 둘이 부부다 이거예요. 근데 둘이 숨만 쉬고 짜장면만 먹고 사는 거야. 예. 이거 되게 많이 했던 거거든. 예. 근데 이것도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계산 이렇게 안 해봤을걸요? 어제 우리 짜장면 먹었잖아요. 짜장면 먹으면 요새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예요? 그죠? 8,000원인가 만원이 나왔으니까 9,000원을 잡으면, 계산하기 힘들다. 만원을 잡을게요. 그러면 둘이 아침에 2만원, 점심에 2만원, 저녁에 하면 6만원이잖아요. 하루에 6만원. 한 달에 30이니까 6, 38, 180만원. 1년을 하면 1,960만원 나오잖아. 반올리면 2천만원이죠. 그러면은 한 달에, 1년에 2천만원이 짜장면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10년이면 2억, 30년이면 6억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그냥 뭐 조금만 들어간다고 쳤을 때 한 달에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한 달에 400으로 잡는다 치면은 1년이면은 4,800, 10년이면 4억 8천. 반올림해서 5억이면 30년이면 15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자금이 15억이다 이거지. 근데 솔직히 여기 주택 요새 6억짜리 집도 있지만,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방까지 포함하자고요. 지방까지 포함하면 평균 6억 잡는다고 쳐면 합쳐보는 거예요. 그럼 결혼자금 1억 잡고, 6억에 교육자금 5억에 은퇴자금 15억이니까 20억에 26억, 27억이잖아. 우리가 총 필요한 돈이 27억 필요. 근데 내가 한 달에 500을 벌어요. 그럼 가처분소득을 여기서 내가 500 버는 사람이 적금 200 부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적금 200 붓기. 예. 근데 한다고 쳤을 때 애들한테 키우는 것도 돈이라고 했을 때 300씩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월에 300씩 이 목적 자금을 위해서 사용한다 치더라도 1년이면 3,600. 내가 경제활동 30년 해가지고 해봤자 10년이면 3억 6천, 해봤자 30년 벌어봤자 10억 8천 나와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예. 이 게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뭘 선택하냐면 결혼이라는 경제제도를 선택해요. 결혼은 경제제도잖아. 예. 왜냐면 둘이 사랑하면 그냥 살면 되지. 혼인신고를 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같이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야 그 신혼부부 특공도 받고 신생아특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면 이게 곱하기 2가 될 것 같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 그쵸? 한 명이 경제력을 잃어야 되잖아요. 잠깐 일정 기간 동안. 그럼 15억 잡는다고 치면 이러면 또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투자 설계가 나오고, 이 과정 중에서 이 15억 중에서 인생 살면서 사실 세금을 어느 정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설계해야 되고, 이게 부모한테 받아올 거든, 내가 자식한테 줄 거든, 상속을 설계해야 되고, 이거를 일일이 띄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부동산 투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또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은퇴를 설계해야 되고, 중간에 뭐가 있어? 중간에 아빠 암 걸려? 그럼 다 박살 나는 거. 예.
중간에 엄마 교통사고 사망 또 다 박살나는 거. 예. 우리 노모, 친정엄마, 치매, 투병 15년 또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 설계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재무 설계라는 건 이 6가지를 다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보험 설계사가 생각보다 보험이란 금융상품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들이 강남 재무 설계사로 이제 둔갑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잘하면. 그러니까 전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무 설계사를 만나는 건 그래서 고객한테 행운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실력과 경험이 없고 컨설팅 능력이 없는 재무 설계사를 고객이 만나는 건 재앙이지. 예, 고객의 삶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재무 설계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보험 설계, 보장 분석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재무 설계의 한 분야입니다.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래야 고객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적지 않은 재원을 지출해서 어떤 위험, 건강 위험 상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 설계에 해당한다. 네.